자, 이번 대주제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범죄 문제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가운데에서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회문제 탐구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만큼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사회문제 탐구 방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분석하고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교 폭력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유형에 따른 현황과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교 폭력의 의미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학교 폭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국가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은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4년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시행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의 의미, 그럼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장소는 학교 내외, 즉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모두를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렇게 학교 폭력이 많이 언급이 되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 폭력의 특징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은 일상적이고 익숙한 장소에서 또래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형태로 폭력이 일어나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부작용까지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자신들이 반복적인 형태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 폭력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목격자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 저 친구는, 저 아이는, 저 학생은 가해자로 충분히 지목될 만해. 어쩌다가 저 친구가 피해자가 되었지? 혹은 너희들은 뭐했니? 목격자,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관계가 조금 뚜렷하게 분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러한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폭력의 의미와 학교 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교 폭력의 유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각성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유형은요. 먼저 신체 폭력이 있습니다. 신체를 손 또는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신체 폭력이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서 보이게 되면은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역시 신체 폭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건데요. 언어 폭력이라는 거,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이라든지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언어 폭력에 해당이 된다는 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품 갈취입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빼앗는 행위가 금품 갈취에 해당되고요.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힘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스토킹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우리가 흔히 왕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였나요?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단 따돌림의 형태가 아주 문제가 많이 되었고요. 이러한 집단 따돌림의 형태는 이제 사이버 폭력의 형태와 결합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행위라든지 신체적인 접촉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민감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행위지만 이성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경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사적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그리고 그들의 허락을 득한 뒤에 경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사이버 폭력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음향 혹은 영상 등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을 이렇게 8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혹시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교 폭력의 심각성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의 실태는요,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학교 폭력의 피해입니다. 언어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이러한 것들이 사이버 폭력하고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할 수 있고 대면적 폭력과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위험하다. 우리 최근에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요,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 SNS를 통해 가지고 대인관계나 사회관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교실 밖 세상 읽기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버 폭력의 여러 유형을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이버 폭력 행위로 피해 학생은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 유형은 구체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왕따가 있고요, 또 와이파이 셔틀도 있고요, 게임 아이템 셔틀도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왕따는 워낙 카카오톡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따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을 하는 겁니다. 떼카는요,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행위라고 합니다. 카톡 방폭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초대한 뒤에 피해 학생만 남기고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거. 그리고 카톡 감옥이라는 거. 피해 학생을 채팅방으로 초대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나가게 되면 또 초대하고, 나가게 되면 또 초대하고. 기타로는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의 말만 무시하며 유령 취급을 한다든지, 채팅방에 초대한 뒤 피해 학생에게 일제히 의미 없는 메시지를 던져서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볼 때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이 결코 유리되지 않고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와이파이 셔틀,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해서 핫스팟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무선 데이터를 갈취하고 금전적 피해를 주는 형태고요. 게임 아이템 셔틀은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을 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사이버 폭력 행위 참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폭력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것이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을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학교 폭력의 유형별 사례를 탐구했습니다. 자, 언어폭력, 신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요거 이야기했었죠.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글을 인터넷 혹은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뭐라고 했죠? 그렇죠, 언어폭력이었죠. 그리고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겁을 주는 행위도 언어폭력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체폭력이었습니다.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입니다. 이 강제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될 수도 있는 거겠죠.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비하는 행위고요.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급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자, 따돌림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들 언급이 되고 있죠.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그 다음에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급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실수는 안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품갈취.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그리고 돈을 거두오라고 하는 행위 등이 다 금품갈취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강요입니다. 속칭 빵 셔틀이죠. 와이파이 셔틀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를 대행시킨다든지 또 게임을 대행시킨다든지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 강요하는 행위가 바로 강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이죠.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혹은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라든지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성폭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물, 그리고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량,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지난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사례 한번 보고 이게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례를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갑니다. 중학생인 갑은 요즘 같은 반 학생인 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복도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장난이라며 머리를 잡아당기고 갑자기 뒤에서 등을 세게 때립니다. 갑은 을에게 아프기도 하고 기분도 좋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번번이 을은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고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나입니다. 고등학생 병은 같은 학원을 다니는 정의 불행한 가정사를 우연히 알게 되었답니다. 평상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는 정이 미웠던 차에 자신의 SNS에 정의 불행한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올리게 되었고, 주변 친구들은 이 병이 올린 SNS 글을 자신들의 SNS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정의 불행한 가정사가 온라인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와 나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충분한 시간 가졌나요? 자, 가나 모두 학교 폭력이겠죠. 그러면 학교 폭력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는 학교 폭력 유형 중 어디? 그렇죠. 신체 폭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나는요? 그렇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SNS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 학습을 마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로서의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사회 문제 탐구의 한 주제로 가져가는 건 어떨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폭력 수업 듣는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